수출 경험이 전혀 없고 직원 4명이서 똘똘 뭉친 화장품 기업 발라바 코스메틱의 수출 성공기. 과연 수출의 숫자도 모르는 발라바가 어떻게 수출 준비를 할지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중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내수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발라바 화장품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발라바가 수출에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는 수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수출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 글로비 대리가 저번에 햄버거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그랬잖아. 막 발음 굴리면서 토메이로 뭐시기 햄버거 주문하면서 막 영문과에서 A+만 받았었다고 말이야. 아, 네. 그랬었죠. 그래 잘 됐어. 그럼 우리 회사의 수출 담당은 영어를 잘하는 글로비 대리가 하면 되겠어. 아주 딱이야. 햄버거를 멋지게 주문하여 수출 담당자가 된 글로비 대리. 발라바의 해외 진출을 이끌게 된 글대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나사수 대리가 알아온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발라바 코스메틱. 이 사업은 20년 이상의 해외 영업 경력을 쌓고 퇴직한 무역 전문가님이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는데 하메바 수출 전문위원이 진단한 발라바 코스메틱의 수출 준비도는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발라바 코스메틱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가지고 계신가요? 바빠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발라바 직원들. 카탈로그가 없는 것 같은걸요? 들어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군요. 영문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는 해외 바이어에게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만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군요. 혹시 영문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필수 요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어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어떤 상품이냐이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눈에 띄게 제공하면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론적이거나 진부한 소개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영어 혹은 타깃으로 하는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확한 텍스트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어는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오타와 문법 오류가 있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글로비 대리님이 회사와 제품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나면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유명 검색 엔진에 등록하고 상위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바이어의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발라바 코스메틱의 SNS는 팔로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팔로워도 있으니 SNS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굿 아이디어. 역시 나 과장이야. 네. 제품 설명과 카탈로그가 나오고 나면 그것도 SNS에 업로드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해외 인증도 취득해 두어야 할 것 같네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화장품이나 식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지금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위원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을 만나게 되어서 행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발라바의 첫 수출 성공을 위해 다 같이 잘해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항상 프로페셔널한 나사수 과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요. 나사수 과장님, 무슨 일 있나요? 일단 타깃 시장은 화장품 시장 규모가 크고 최근에 한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으로 정했고 유럽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인증 등에 대해서 각자 조사를 해보기로 했죠. 그럼 글로비 대리부터 말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해외 인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해외 인증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유럽에 발라바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CPMP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이 맞았네요. 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제품의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 유로에서 수천 유로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영문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쪽도 비용이 각각 수백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이대로 비용의 장벽에 막혀서 발라바 코스메틱의 수출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좌절되는 걸까요? 아니죠. 발라바 코스메틱에겐 하메바 수출 전문위원님이 있잖아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발라바 코스메틱처럼 아직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출 준비 비용이 정말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수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출 바우처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온라인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발라바 코스메틱이 수출 바우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실 경우 영문 홍보자료 제작이나 해외 인증 획득처럼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0여 개사의 수행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출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의 서비스 메뉴판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우처의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액수는 2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있습니다. 바우처로 받는 금액 중 국고예산 보조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0%이니 30%만 자비 부담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와, 됐다! 대표님, 과장님, 이것 보세요. 몇 주 전에 신청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아침입니다. 차근차근 수출 단계를 밟아가는 발라바 무슨 일 코스메틱 있나요? 자랑스럽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탄탄한 수출 준비 덕분에 이거 얼른 놀라운 보셔야 일이 해요. 생기는데요. 저희가 영문 홈페이지를 SNS와 연동시켜 놓은 것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외국인한테 DM이 온 거는 처음이네요. 이분이 폴란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조아나라고 하는 바이어인 것 같은데요. 아시아 쪽 화장품 브랜드를 찾다가 발라바를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카탈로그랑 가격표를 받고 싶으시대요. 와, 드디어 대리님 첫 번째 바이어 인콰이어리를 받은 발라바 코스메틱. 이제 바이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우선 폴란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는 관심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입니다. 먼저 어떤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서 찾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가개혁, 경제현황 같은 일반적인 정보부터 한국과의 수출입 내역이나 수출 유망 품목, 수입 규제 같은 수출에 꼭 필요한 정보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관심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마케팅 포피라고 불립니다. 마케팅 포피라면 제품, 가격, 유통, 판촉 이렇게 네 가지 아닌가요? 나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시네요. 폴란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서 발라바의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할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유통망을 활용할 것인지, 제품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송했습니다. 드디어 바이어에게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보냈구만 그래. 조아나 바이어와 이야기가 잘 풀리고 있네요. 우리 발라바 코스메틱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상담회 때 조아나가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그럼 발라바도 빠질 수 없겠죠? 발라바 코스메틱 출동입니다. 세롬씨, 저번에 하메바 위원님께서 수출 상담 때 꼭 가져오라고 한 게 있었는데 준비되었나요? 네, 대표님. 위원님께서 바이어가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품도 라인업별로 다 챙겨왔고요. 영문 카탈로그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출 가격과 MOQ도 미리 어느 정도 정해두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주신 바이어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 보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메일로만 보던 조아나 바이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들어가기 전 잠깐 장보고 대표님 긴장 푸세요.
헬로? It is a great pleasure to finally see you. 바이어분께서 직접 만나서 반가우시답니다. 오늘 처음이었는데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담한 바이어들에게 감사 이메일과 함께 카탈로그를 한번 더 남겨놓으세요.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 정보를 바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바이어가 가격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팔로업을 제때 꼭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번에는 해외 전시회를 중심으로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는 짧은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기업 제품 샘플을 가지고 오프라인 면대면 네트워킹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발라바도 드디어 해외 전시회에 첫 데뷔를 하게 되겠네요. 잘 준비해서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